많은 사람이 공부할 때 밑줄을 긋고 읽은 걸 다시 읽습니다. 익숙하고 쉽고 뭔가 공부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그 방법이 사실은 효과가 가장 낮은 축이라면 어떨까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에 돈과 시간을 쓰는데 정작 효과가 약한 방식에 쓰고 있다면 성과는 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열심히가 아니라 무슨 방법으로입니다. 이번 영상이 끝나면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어떤 학습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가. 둘째, 왜 가장 인기 있는 공부법이 오히려 저효용으로 평가됐는가. 셋째, 우리 조직의 학습과 교육 설계를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가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장입니다. 학습법은 효과가 제각각입니다. 스스로 떠올려 보는 인출 연습과 시간을 두고 나눠 배우는 분산 연습은 여러 상황에서 꾸준히 효과가 확인돼 고효용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대로 밑줄, 다시 읽기, 요약처럼 흔한 방법은 쉽고 익숙하지만 효과가 잘 일반화되지 않아 저효용으로 분류됐습니다. 핵심은 편한 방법이 아니라 검증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던로스키와 동료들의 2013년 연구를 봅니다. 인지심리와 교육심리의 연구들을 폭넓게 종합해 가장 흔히 쓰이는 10가지 학습법을 검토하고 효용 등급을 매긴 대규모 리뷰입니다. 수십 년간 쌓인 연구들을 한데 모아 대표적인 10가지 기법을 평가했습니다. 기준은 각 기법이 다양한 학습자, 다양한 자료, 다양한 조건, 다양한 평가 과제에 두루 통하는가, 즉 얼마나 폭넓게 일반화되는가였습니다. 대상은 학생을 포함한 폭넓은 학습 자층이고 성인 학습에도 적용되는 원리를 다룹니다. 산출은 개수 하나로 요약하는 대신 각 기법을 고효용, 중효용, 저효용 세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결과를 등급별로 봅니다. 먼저 고효용 2가지입니다. 스스로 떠올려 보는 인출 연습과 시간을 나누어 반복하는 분산 연습이 고효용으로 평가됐습니다. 나이와 과목, 상황을 가리지 않고 두루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효용 3가지입니다. 왜 그런가를 스스로 묻는 정교화 질문, 배운 내용을 자기 말로 설명하는 자기 설명, 여러 주제를 섞어 배우는 인터리빙이 중효용이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도움이 되지만 고효용만큼 폭넓게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저효용 5가지입니다. 요약하기, 밑줄과 형광펜 긋기, 핵심어 연상법, 머릿속 그림 그리기, 다시 읽기, 이 5이 저효용으로 분류됐습니다. 반전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흔히 쓰는 밑줄과 다시 읽기가 바로 저효용 쪽이었습니다. 익숙하다는 것과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왜 이렇게 갈릴까요? 2가지로 설명됩니다. 하나, 애써 떠올릴 때 남습니다. 인출 연습과 분산 연습이 강한 이유는 기억을 애써 꺼내는 노력과 시간 강역이 오히려 기억을 오래 남기기 때문입니다. 학습에는 적당한 어려움이 약이 됩니다. 둘, 유창성의 착각입니다. 밑줄을 긋고 다시 읽으면 글이 술술 읽히면서 이제 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익숙함일 뿐 시험에서 스스로 꺼내 쓰는 능력과는 다릅니다. 저효용 방법들은 대체로 이 착각을 부추기고 정작 인출은 시키지 않습니다. 이 결론은 앞선 연구들과도 맞물립니다. 인출 연습의 효과와 간격 반복의 효과는 각각 독립적으로 확인된 바 있고 이 리뷰는 그 방법들을 여러 기법 중 최상위로 다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로 다른 연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결론은 더 믿을 만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교육을 읽기와 표시 중심에서 떠올리기, 간격, 섞기 중심으로 옮기세요. 자료를 나눠주고 읽게 하는 대신 짧은 퀴즈로 떠올리게 하고 학습을 여러 날에 나눠 배치합니다. 둘째, 저효용 방법을 고효용으로 교체하세요. 형광펜과 재읽기 과제를 스스로 답을 떠올리는 연습으로 바꿉니다. 셋째, 편함의 함정을 경계하세요. 쉬워서 공부한 느낌이 드는 방법일수록 실제 효과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학습자에게 원리를 알려주세요. 왜 인출과 간격이 효과적인지 알면 스스로 더 나은 방법을 고릅니다. 오늘 실천할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나, 우리 교육은 읽고 표시하는 활동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가? 둘, 배운 내용을 스스로 떠올려 보는 절차를 넣었는가? 셋, 한 번에 몰아 하지 않고 여러 날에 나눠 배치했는가? 넷, 쉽고 익숙한 방법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한계도 분명히 해둡니다. 이 보고서는 효과 크기를 합산한 메타 분석이 아니라 폭넓은 근거를 종합한 효용 등급 평가입니다. 따라서 저효용은 언제나 쓸모없다가 아니라 여러 조건에 두루 통하지 않거나 잘못 쓰기 쉽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또 근거의 상당 부분이 학교와 실험실 학습 상황이라 직무 현장의 복잡한 과제로 옮길 때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법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설계가 나쁘면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좋은 공부법은 편한 공부법이 아니라 검증된 공부법입니다. 익숙한 밑줄과 재읽기보다 스스로 떠올리고 시간을 나눠 반복하는 편이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은 익숙한 방법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검증된 방법으로 옮겨가고 있는가? 오늘의 마이크로러닝은 여기까지입니다.